2000년 2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그림 한 점이 올라왔습니다. 판매자가 붙인 설명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귀신이 나오며 소장했던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링크가 공유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그 경매 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소년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인형처럼 생긴 존재가 있고 두 인물은 낡은 유리문 앞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문 너머 어둠 속에서는 수십 개의 손이 창문을 빽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손들은 마치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듯 혹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유리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72년 미국 화가 빌 스토넴이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카고의 낡은 아파트 앞 유리문 옆에 서 있는 5살배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작품의 출발점이었다고 그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스토넴은 이 작품의 의도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유리문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뜻하며 소년 곁의 인형은 이 세계를 안내하는 또 다른 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 무수한 손들은 그 아이가 살았을 수도 있었던 수많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공포나 저주를 표현하려 한 작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완성된 그림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갤러리에 전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전시를 리뷰한 평론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갤러리를 운영하던 관장 역시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타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그림의 기묘한 역사에서 반복될 패턴의 시작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림의 초대 소장자가 누구였는지 이후 수십 년간 어디에 보관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한 배우가 이 그림을 소장한 뒤 차고에 방치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이 역시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졌던 그림이 약 30년의 침묵을 깨고 2000년에 느닷없이 인터넷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베이에 그림을 올린 이들은 킴과 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부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림을 집안에 들인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4살이었던 딸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그림 속 소년과 인형이 방 밖으로 나왔다고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직접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느 밤 그림 앞에서 소년이 인형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이 경매 설명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림 주변에서 카메라 배터리가 이유 없이 방전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진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매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초창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링크가 공유되면서 사람들은 화면 너머로 그림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반응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모니터를 끄고 싶어졌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경매는 최종 낙찰로 마무리되었고 그림은 새로운 소장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그림을 소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곳곳에 등장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유 모를 구역질,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그리고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언들은 대부분 익명으로 남아있으며 사실 여부를 가릴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어떤 요소가 이토록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예술 심리학에서는 이 작품이 인간의 형상에 가깝지만 완전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존재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소년의 눈동자는 관람자를 직접 바라보지 않으며 인형의 표정은 미소도 슬픔도 아닌 어떤 중간 어딘가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가득 메운 손들은 분명 사람의 것이지만 그것을 가진 몸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빌 스토넴은 이 소동이 알려진 뒤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림에 어떠한 저주도 없으며
자신이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004년, 그는 이 작품의 속편격인 그림을 새로 완성했습니다. 거기서도 소년과 인형은 다시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유리문 바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은 초자연적 저주입니다. 소장자들이 비슷한 불쾌감과 기이한 경험을 보고했고 그림 주변에서 전자기기가 오작동했다는 이야기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각 증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집단 암시 효과입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전제를 먼저 읽은 뒤 그림을 바라보면 우리의 뇌는 이미 위협을 감지하는 모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이미지도 훨씬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공유된 경험담은 다음 소장자에게 기대값으로 전달됩니다. 공포는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림 앞에 데려오는 무언가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디지털 신화의 탄생 메커니즘입니다. 2000년의 인터넷은 지금과 달리 정보의 진위를 가릴 도구가 거의 없었고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이성적 검증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손이 저항한다는 이 그림은 그 흐름의 정점에서 등장했고 일부 미디어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인터넷이 낳은 최초의 바이럴 도시 전설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소장자들의 실제 경험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이 그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가의 원래 의도는 한 아이의 내면 풍경이었지만 그 캔버스 위에는 이제 수십만 명의 공포와 상상력이 덧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가설도 이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